김양 아버지의 말입니다. 하늘이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가 달리기를 한 뒤에 숨을 헥헥거리는 듯한 소리, 또 서랍을 열고 닫는 듯한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김양 아버지가 했습니다. 네. 자, 또 계속해서 보면요. 가해자가 알람 울리는 걸 강제로 종료한 것 같았고 숨을 헥헥거리는 소리만 들려서 계속 아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제 김하늘 양의 아버지가 기자들에게 전한 내용인데, 네. 자, 변호사님, 이 내용만 보자고 하면 이 상황이 좀 어땠는지, 당시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조금 있을까요? 일단은 저 내용만으로 그 기록된 내용들에 대한 감식이 가능하다면은 봐야겠지만은요. 기본적으로는 그 피해자의 진술과 또 해당되는 증거들을 같이 종합해가지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것이 계획적인 살인 범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 학생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요. 당시 학교에는 지금 김하늘 양 외에는 다른 학생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일단은 확인됩니다. 시간대도 굉장히 늦은 시간대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은 그러면 학생을 보이지 않는 나름의 그 장소로 유인을 해서 계획적으로 살해하고자 한 것이 아닌지, 도대체 어떤 것은 이유가 되진 않지만 그 범위가 형성된 경위가 뭔지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계획살인의 가능성 언급해 주셨습니다. 김양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이제 친할머니였다고 전해지는데요. 돌봄교실에서 10에서 20m 정도 떨어진 시청각실 비품 창고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가해 교사를 먼저 목격한 건데요. 당시 상황도 아버지의 증언 함께 그래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말입니다. 1시간 뒤에 발견한 건 하늘이 할머니예요. 가해 교사가 시청각실 안 어두운 비품 창고 안에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혹시 아이를 봤는지 물어봤을 때 가해자는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창고에 쓰러져 있었던 건데, 가해 교사는 아이를 봤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 이 상황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그 자신이 범행을 들키지 않고자 은폐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네. 지금 아까 일단은 그 주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들린 소리가 뭐 서랍의 여닫는 소리, 지퍼가 여닫히는 소리 등이 들렸다, 헥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범행 이후에 범행을 어떻게든 은폐하고자 하다가 이제 발각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